안녕하세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 기사 자격증과 전기 공사 기사 자격증을 이제 한번 비교해 달라고 하는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기사 필기 그리고 전기 공사 기사 필기 시험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산업 기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 혹시 기사 시험이나 산업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필기시험 과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기 기사를 이렇게 좌측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공사 기사를 우측으로 보실 수 있고, 자 아래에 있는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전력공학 설비 규정은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목을 이렇게 1과목이라고 하고 나머지 2과목, 3과목, 그리고 4과목, 그리고 5과목이라고 하면은 1과목만 달라요. 전기 기사에서는 전자기학을 보게 되고 전기 공사 기사에서는 전기 응용을 보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2, 3, 4, 5과목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성공했다면은 다음에 전기 공사 기사 시험을 볼 때에는 이제 상호 자격증 필기 시험 과목이 면제되기 때문에 2, 3, 4, 5번 과목은 보지 않고 전자기학 대신 이제 전기 응용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20문제 중에서 총 12문제만 맞추면 이제 전기 공사기사 필기시험 합격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기시험은 다시 보셔야 되는 것도 있죠. 반대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전기 공사기사를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전기 공사기사를 합격했다면은 이제 전기 공사기사를 합격한 상태에서 바로 전기 기사를 보게 된다면 이제 전자기학 20문제 중에서 12개만 맞추면 합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 기사와 전기 공사 기사는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도 두 개를 통합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은 두 개를 이렇게 주관하는 협회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 형편입니다. 전기 기사를 나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로이론, 전기 기기, 전력공학 설비 규정은 전기 공사 기사와 같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를 하시되 전자기학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자기학에서 이제 이런 내용 중에서 과락 면제가 총 우리가 8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8개 이상만 맞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공사 기사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 3, 4 과목과 함께 전기 응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과목을 먼저 보는 것이 유리할까요? 어떤 종목을? 내가 전기 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기 기사, 내가 전기 공사 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기 공사 기사인데 이제 속칭 우리가 흔한 말로 하는 말 중에 쌍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쌍기사는 전기 기사, 전기 공사 기사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을 흔히 그냥 편한 말로 쌍기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나는 지금 특별하게 둘 중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라 그냥 어떤 좀 취업의 좀 장래성을 위해서 좀 둘 다 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예를 들어 나는 전자기학이 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기학이 들어가 있는 전기기사를 먼저 딴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 공사기사를 따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 전기 응용과 관련된 과목들이 조금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 공사기사를 먼저 딴 다음에 전기기사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그냥 전체 과목 전기 공사 기사를 볼 때에는 전기 응용을 8문제만 맞춰도 합격입니다. 그런데 한 과목만 볼 때, 나중에 전기 공사 기사를 볼 때는 12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 과목만 볼 때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관련된 한 과목만 공부할 때는 우리가 관련도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더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합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한 과목 보는 것도 좀 심리적인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든 전기 공사 기사든 만약에 전기 분야에서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력공학, 그 다음에 설비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나머지 과목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올라갈 때 이 네 개의 과목과 함께 이 둘 중에 어느 과목을 보실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80%가 이제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솔직하게 이제 전기 응용이 쉽냐, 전자기하기 쉽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전기 응용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풀 때는 전자기하기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자기하기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수업을 아마 들으시게 되면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시험을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기초 학문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전기 응용과 같이 기술이 조금 발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과목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명이라든지 전열, 전동력, 전기철도, 그 다음에 공사재료, 전선관, 배송기구, 전지, 이런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바로 응용학문입니다. 하지만 전자기학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100년, 8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연도를 봤을 때 더 일치성을 확인해 본다면 전자기학이 더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전기 응용 같은 거는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최근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명이라든지 전기철도,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출제 유형이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배선기구라든지 전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전기 응용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자기학이 학문적인 깊이로서는 어렵지만 출제로서는 조금 쉽다. 전기 응용이 학문적 깊이는 조금 낮지만 하지만 출제의 범위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기사, 그리고 혹시 전기공사산업기사, 그 다음에 전기기사, 그리고 혹시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한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나는 순서가 없다, 나는 그냥 이 두 개 다 따고 싶다, 나는 쌍기사가 목표이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따는지는 크게 내가 하는 일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더 공부하시기 수월한지를 보시고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게 쉽습니다, 저게 쉽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 있는 연구원들도 응용 학문이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전자기학이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학문적 그 경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은 자격증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사실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다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개월에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힘든 거를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든지 생각들, 사상들, 지금까지 쭉 본인이 만들어 온 그런 학습 경향대로 의견을 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들을 때에도 좀 참고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격증이 더 유리한지,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지, 내가 총 소요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이 학습 패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전략과 전술을 활용해서 공부에 임하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있죠.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산의 뒤에 전병칠이었습니다.